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6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한 마리의 좋은 소식이 날라온 거죠. 네,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단기적 반등을 한 하루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상이라는 한 마리 제비가 시장에 날라왔죠. 물론 제비가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해서 봄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는 즐거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좀 개나리도 만개하고 여러 마리 제비가 좀 날라와서 이 아사레장 같은 겨울을 좀 물리치고 따뜻한 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평화협상? 네, 뭐 제가 여러 번 질질 끌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좋은 소식이 날라옵니다. 서로가 뭔가를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이건 믿을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항상 푸틴의 전략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그러는 거죠. 네, 글로벌 여론을 자기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가가 이제 드디어 하락을 했죠. 크게 하락을 해서 드디어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는데 유가 하락은 그동안의 에너지 관련주들을 아주 급속히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이제 시장에 패대기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은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신정부의 수혜주들이 뚝심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신정부 수혜주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기 투자자라면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먹고 터지고 반복적이지만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건설 플러스 원전 이런 주들이죠. 다섯 번째, 러시아의 디폴트 파장이 이제 16일 오늘까지인데 그렇다고 한 달에 또 유예 기간이 있죠. 당연히 돈을 못 내고 루블화로 내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루블화로 내면은 당연히 디폴트로 간주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선전이 셧다운되고 상하이까지 셧다운된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서 우리나라에게는 큰 아주 치명타를 가한 어제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소식도 한두 번 정도 이제 지속되면 또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과 많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은 지속될 확률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V자 반등은 절대 없다. 살짝 또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오늘 윗꼬리를 달고 또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리를 돌려놓은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봄이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 스탠스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 하루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 바로 45도를 뽑았죠. 나스닥도 더 상승폭이 각도가 더 강합니다.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2.92%, S&P 500이 2.14%. 문제는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미국이 좋을 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러한 케이스. 우리는 또 미국 좋을 때는 미국 시장 영향을 못 받고 미국이 좋을 때 또 미국이 나쁠 때는 뭐 중국 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받고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국의 긍정적인 것은 덜 받고 중국의 나쁜 것은 더 받고 뭐 이런 아주 뭐 중간에 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어제가 이제 그런 모습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보다는 중국의 더 부정적인 면들이 시장에 더 강하게 나타날 확률,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키워드 한번 봅시다. 미국 2월 PPI가 전년 대비 10%나 상승했다. 그래서 전월비는 0.8% 상승이다. 그래서 YY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전월비 0.8은 또 그나마 생각한 1%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살짝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는 이상한 그러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8을 기록했죠.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내주에 유럽을 방문합니다. 나토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이러한 강이 부닥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협상은 뭐 오늘 한 마리 제비가 나타났지만은 질질 끌 그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레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후보를 사퇴했죠. 굉장히 레스킨이죠. 랭킨이 레스킨. 굉장히 강성론자인데 공화당하고 조만치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레스킨이 사퇴를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다. 이게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킨 미 연준 부의장은 과거에 굉장히 강선론자로 유명했던 분이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시장에 나름대로 안도감을 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BOA가 설문조사에서 펀드맨이 62%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려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돈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활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간사한 거죠. 네. 러시아는 바이든과 블링컨 포함해서 미 고위 당국자 13명을 또 반대로 또 제재를 했네요. 네, 아주 뭐 치고받고. 네. 미국은 벨라루스 대통령과 푸틴 최측근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단행을 한답니다. 뭐 사치품들의 수출을 금하고 여러 가지 목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우디가 중국 수출 원유의 위안화 사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동안 모든 우리 WTI나 원유 수출은 달러가 사용이 됐는데 사우디가 중국 수출 원유에 대해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우디에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중국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항상 달러의 그 안정적인 흐름이 만약에 위안화로 사용해서 위안화가 만약에 평가가 절하가 된다면 박살이 난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또 사우디와 관계된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불안정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런 면들이 사우디를 굉장히 곤욕해 하는데 현재 중국 수출의 25%를 사우디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위안화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는 그만큼 기축통화로 파워가 있는 거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미국 일일 공항 이용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완전히 회복한 그러한 숫자라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오늘 항공주, 여행주, 리오픈주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랐는데 한국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수혜주는 일단 던져버리고 리오픈주에만 집중하자가 제가 오늘 내릴 마지막 결론인데 리오프닝 주에 주로 타겟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수를 치면서 러시아와 협상의 어떤 물꼬를 터주는 거죠. 네,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야 명분을 먼저 제공을 해줘야 러시아도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8%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상을 하에 한 1%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회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스킨이 사퇴를 했다. 규제 강화 완화 풀이로 해석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한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발언을 했죠. 중국 일부 지역에 봉쇄가 나타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가 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석유 소비를 기름 소비가 좀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영향. 오페크가 원유 시장 보고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향후에 좀 줄어들 가능성, 원유 수요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란과 협의가 핵 합의가 또 기대가 되면서 이란 원유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 또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셰일 오일 생산은 수급을 어, 좀 가격을 떨칠 수 있는 유리한 면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벽달을 치고 확 내려왔는데 제가 말했죠. 원유나 커머디티 시장 뒷면에는 뭐가 있다? 선물 시장이 있다. 선물은 미국의 아이비들이 가지고 논다. 얘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가격을 확 올려놨다가 따라오니까 확 팔고 나가는 거죠. 이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특이적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리면 뭐 속된판 다 죽죠.
우리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가 WTI가 10달러까지도 하락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침체를 한다면 뭐, 뭐 120달러까지 갔던 게 10달러까지 묶어놓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원자재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이익을 실현시키고 더 가더라도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를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인텔의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소식이죠. 그렇죠? 인텔이 360억 불을 통해서 유럽 내 반도체를 본격 투자를 하겠다. 이게 주로 뭘 투자를 하겠느냐? 그렇죠? 인텔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모리와 시스템인데 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전쟁을 시작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는 악재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뭐 소재,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이런 후공정 장비 이런 기업들에게는 뭐 나름대로 호재일 확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텔과 거래한 기업이 몇 개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악재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센티가 그렇게 나쁘게 갈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굉장히 악재죠. 네, 저는 일단 악재로 보고 싶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2년짜리는 뭐 거의 보합이 마감됐고 5년짜리 1bp, 10년짜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네, 30년짜리도 한 1bp 정도, 이 정도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핵심은 유가 하락이죠. 95.92달러까지 유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을 밀어 올리는,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는 상승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다시 800달러를 회복한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죠. 700슬라로 박살이 났다가 다시 800슬라를 회복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테슬라는 800에서 1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은 살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사서 900이나 그 정도에 또 팔고 나오고 이러한 안정적인 플레이, 박스권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상은 다시 1000달러를 넘어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고 좀 어려워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애플 봅시다. 애플도 155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150달러가 깨질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이렇게 뭐 160달러, 170달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애플도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IT에서 위너는 엔비디아죠. 네, 모 증권사가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상당히 미래 먹거리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7.7%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229.73달러. 뭐 저는 엔비디아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금이라 꾸준히 사는 거죠. 꾸준히 사서 300달러에 팔고 목표는 500달러인데 꾸준히 사는 거죠. 빠질 때마다 땡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주로 장기적 투자 전략으로 전략을 접근을 하고 미국 시장은 장기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뭐 교육비,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치고받고 이렇게 돈의 구분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 또 눈에 들어온 것은 유나이티드 항공, 리오픈주 항공주들이 오른 거죠. 일단은 유가가 하락을 하면 항공주에게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아시아항공도 크게 올랐는데 유가가 하락하면 일단 유리하죠. 9.19%나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루 일 이용객이 200만 명씩이나 코로나 이전 단계로 회복을 하고 있고 각 나라들이 이제 리오픈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 기간도 없애고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크게 여행이 증가할 것 같은데 리오픈주가 유일한 탈출구로 보여집니다. 네, 지속적으로 사서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야죠.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인데 역시 제주하고 아시아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제가 35,000원까지 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네. 이래서 오늘 항공주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항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를 추천하고, 없는 분들은 살만합니다. 지금도 사서 한 20% 보고 꾸준히 5월 여름까지 들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이 날 그러한 섹터로 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1.96% 상승해서 39,000달러, 곧 4만 달러 회복할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투자 전략 결론부터 봅시다. 오늘 기술적 반등은 오전장에 분명해 보이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 이 확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원인 제공은 중국에서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이 또 다른 대형 북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셧다운을 또 실시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확률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악재에 더 취약하고 호재에 둔감한 그러한 장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중국의 코로나발 위축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죠. 여기에 내일 아침에 발표될 파월 의장의 FOMC 코멘트로 인한 불확실성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횟수나 시기 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 양적 긴축이 시간표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 수준에 대해서 시각이 더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충격에 빠질 리스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플레이를 할 때 저는 할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또 발언을 하지 않을 것도 예상이 되는데, 내일 정도가 빠진다면은 내일이 매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내일 주가가 오른다면은 추격에서 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단기적인 포인트죠. 단기라는 것은 한 1주나 2주 안에 15%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포인트를 보고 전략을 말하는데, 일단은 마지막 FOMC 미팅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 반반 할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좀 늦은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는 내일 FOMC 미팅이 마지막이다. 이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올리면서 이제는 시작을 했다. 이러한 그 명확성,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은 오늘 종가 정도 플레이에서는 단기 좀 매수 플레이가 좀 가능한 영역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한 15% 정도, 그렇죠. 2주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온갖 것들이,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중국이라는 마지막 피니시 카운트로 남아서 얻어 터졌는데, 이제는 더 물러설 데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 수혜주들은 단기적 이익 실현을 해라, 더 올라가더라도 이젠 좀 버려야 될 것 같다, 이 결론 하나 하고, 비오픈주로 한정돼서 집중 투자를 하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두 가지 투자 포인트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마리 제비가 미국에서 날라왔죠. 범을 전부 알리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비이다. 뒤에 따라올 많은 제비와 개나리 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의 시장을 접근하자, 이렇게 요약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